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되어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AI 시대 생무사 생존 전략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주주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1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법인 운영 관리 플랫폼이에요. 주주는 법인 설립부터 운영, 주주 관리, 자본 조달까지 기업의 성장 여정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펌, 로펌 등의 전문가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십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시작 전에 주주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게 된 취지를 짧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AI 시대의 세무사 생존 전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하면서 세무업계에서도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죠. 간단한 질문은 AI가 바로 답해줘서 고객이 예전만큼 세무사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인 건데요. 마케팅 방법, 고객 확보 전략, 우리 세부법인의 차별화 포인트, 검색하면 수십 가지 방법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AI 시대의 특징인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세무펌에서 뭘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전략 중에서 세무펌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별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규 고객 유입 구조, 콘텐츠 기반 리드 확보, 그리고 기장 결산 자동화입니다. 각 영역에서 실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파트너사를 모셨습니다. 발표자분들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일부 강의를 맡게 된 주주 서비스 법인사업부 최예린 팀장입니다. 주주에서 전문 펌 10여 곳과 함께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있어요. 법인 등기, 세무기장, 비상장 주식 평가 쪽의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세무펌 업계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블로그 임상원 대표님께서 콘텐츠 기반 신규 리드 확보 전략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이에요. 단순히 비용을 투입해서 광고를 돌리는 전략이 아닌 AI 시대에 맞춰 신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텍스트 콘텐츠 기반 전략에 대해서 쉽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3부는 클로브 도은옥 대표님께서 AI로 완성하는 기장 효율화와 고객 만족 전략 세션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세무대리인을 위한 수임처 관리 및 기장 효율화 툴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세무기장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지 말씀 주실 예정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일부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참석해 주신 세무펌 대표님들은 새로운 기장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자유롭게 채팅창에 답변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여러 세무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무사에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 등기 업체에서 연결받는 방식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무사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고객 소개 모델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업계 현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올해 1월 기준으로 등록된 세무사는 16,700여 명입니다. 5년 전에 비해 24% 정도 늘었어요. 이 중 서울 지방에 소속 세무사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더불어 매년 700여 명이 넘는 신규 세무사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1월 기준 세무법인도 792개가 넘고요.
최근에는 세무사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국세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예전에는 세무사무소 개업을 위해서 공직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경쟁 심화 때문에 공직에 남으려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시장이 빡빡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휴 소개 모델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첫째, 마케팅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어요. 고객 소개 수수료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기장료를 맞춰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님들께 들어보면 소개 수수료는 보통 업계 평균이 6개월치에서 1년치 기장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둘째로, 고객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어떤 규모의 고객인지와 무관하게 소개가 들어오는 대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세무펌이 잘하는 분야, 원하는 고객을 고를 수 없고요. 사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을 고객도 소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리만 하고 기장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셋째, 플랫폼 내부에서는 차별화가 쉽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충분히 우리 세무펌의 강점을 어필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결국 가격 경쟁밖에 안 남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제휴 소개 모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세무펌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트너십이 끝나면 언제든 신규 고객 유입 채널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일부 세무펀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 웹사이트도 제작하고 AI도 활용할 만한 콘텐츠들을 올리고 무료 법인 설립이라는 메시지로 고객이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세무펀드들이 지금 세무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도 고객을 소개받는 업체에서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세무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후자를 잘 구축하고 싶으신 세무사님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주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경쟁력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여러 고객군 중 법인 고객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인 고객일까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기장료부터 다릅니다. 시장 평균을 보면 개인 사업자 기장료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법인은 최소 10만 원, 보통 15만 원 이상이죠. 업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법인세 신고, 임원보수 설계 등 개인 사업자에게는 없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도 한 가지 있어요. 최근에 세무사 업무 효율화 툴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부 클로브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솔루션도 수임처 결산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계정 과목까지 분류할 수 있어서 전표 처리 시간을 훨씬 줄여준다고 해요.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 법인 기장은 단순히 일만 많은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기장료는 높은데 실제 리소스는 줄일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죠. 거기에 스톡옵션 세무, 투자 유치 관련 상담, 배당 전략 등 컨설팅 수요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개인 사업자한테는 없는 매출 창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모르는 세무펌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세무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특정 업종에 맞춘 법인만 타깃하는 세무펌들도 늘어나고 있고 브랜드나 전문성으로 차별화하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유입 전략 없이는 법인을 타겟으로 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법인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연간 법인 설립 건수가 약 8만 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매달 7천 건 내외의 법인이 꾸준히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만 분의 1만 잡아도 월 9개의 법인인데요. 연간으로 치면 세무 조정료를 포함해서 약 2천만 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생겨낼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 중 특히 법인을 막 설립하는 고객에게 세무기장을 세일즈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아래 표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먼저 고객 획득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법인을 우리 세무펌으로 데려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 법인의 대표님이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펌에 약간의 불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도 하고 기존에 관리하던 데이터도 이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세무사보다 저렴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따라올 수도 있죠. 설득 비용, 이관 비용, 거기에 수임료 인하까지.
반면에 신규 법인은 다릅니다. 마케팅 비용과 상담 시간만 있으시면 돼요. 비교 대상 자체가 신규 법인한테는 따로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두 번째로 전환 난이도는 더 극명합니다. 기존 법인 대표님한테 저희로 바꿔보세요라고 세일즈를 하면 설령 지금 세무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꾸는 게 귀찮아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신규 법인은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존 법인은 전 세무사는 얼마를 받았는데 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서비스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 경쟁에 무조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법인은 반면에 우리 기준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고 복잡한 업무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객이 우리 사무실에 얼마나 오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 주느냐인데요.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 대비해서는 기존 법인 고객, 신규 법인 설립 고객 모두 고객 생애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흔히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대비 그 고객이 가져다 주는 매출이 최소 3배는 되어야 건강한 사업이라고 보는 건데요. 기존 법인을 데려오면 공을 많이 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어렵게 데려와도 전 세무사는 얼마였는데요? 전 세무사는 어땠는데요? 하면서 수임료가 깎이거나 비교를 당할 수 있겠죠. 들인 품은 큰데 남는 건 적다 보니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신규 법인은 상담하고 계약하는 데에만 리소스를 좀 투입하시면 창업 초기부터 함께 하면서 추가 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라포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세무 업무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같은 노력을 들여도 신규 법인 설립 고객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신규 법인 설립 고객을 잡을 전략도 알아볼게요.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료 법인 설립입니다. 검색창에 무료 법인 설립이라고 치면 여러 세무업체들이 같은 메시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세무펌들이 법인 설립과 기장을 연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업계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객들에게 왜 무료가 강력할까요? 아무래도 창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려면 법무사 비용만 일반적으로 40만 원 정도 듭니다. 자본금이 크면 더 올라가고요. 근데 무료로 해드립니다 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일단 클릭하고 문의하기에 쉽겠죠. 이렇게 고객 진입 장벽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케팅에서 무료만큼 강력한 단어가 없어요. 물론 무료기 때문에 초기에 상담 시간, 마케팅 비용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고객이 기장 계약으로 연결되면 수익화 퍼널이 만들어지는 거라 한번 이 퍼널을 잘 구축해 두시면 계속 고객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세무사는 사업자 등록할 때 기장을 맡길 때 처음 만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료 법인 설립이라는 메시지를 활용하시면 사업자 등록 전 법인 설립 단계부터 고객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세무사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죠. 무료 법인 설립이라고 설립 등기 대행료만 내주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략의 핵심은 다른 무료 법인 설립 업체들과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세무펌이 법인 설립의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법인 설립하면 법무사한테 등기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고객이 다른 세무사한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사도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세무사한테 이 고객 기장 맡겨봐라고 연결해 주는 경우도 실제로 업계에서 있다고 해요. 우리가 소개한 고객인데 법무사를 거치면서 다른 세무사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법무사는 법무 절차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무 전략까지 케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법인, 1인 법인 설립하시는 곳들의 대표이사 급여 설정도 법인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처음부터 적정급여를 설정하고 엑시 플랜을 세워두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데요. 이런 부분을 법무사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목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업종 추가할 때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 놔야 나중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전략을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법인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되지 않은 법인 고객 입장에서는 세무사에게 처음에 왜 안 알려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세무사와의 신뢰도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립 시점에 고객에게 세무펌은 필요합니다. 고객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립 방향을 잡아주고 법무사한테는 세무사가 직접 등기 의뢰하고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 대행하고 바로 기장 계약까지 연결하는 흐름인데요. 전체 흐름을 세무법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법인 설립 절차는 타 법무 업무 대비해서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객 대상으로 안내하실 사항도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 임원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원본 서류 없이 편하게 법인 설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세무법 입장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이탈할 틈이 없어요. 상담부터 기장까지 끊김없이 우리 손 안에서 진행되니까요. 법무사는 우리가 쓰는 협력사가 되는 거지 고객 접점을 가져가는 주체가 아니게 됩니다. 둘째, 고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 따로, 세무사 따로, 따로따로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근데 세무펌에서 저희가 다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죠. 이 편리함이 신뢰가 되고 장기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설립을 법무사한테 통째로 맡기지 마시고 세무펌이 전체 프로세스를 주도해 보세요. 법무사는 등기라는 특정 업무만 위탁하는 협력사로 두시고 고객 접점은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신규 법인 고객을 확보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실행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직접 등기 상담까지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펌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절차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법인 설립 상담. 당연히 법인 설립 상담은 전문적으로 법무사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계에서 세무펌이 개입할 요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퇴직금, 보수지급 규정 같은 부분은 세무사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전문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법무사를 로펌 또는 법무사를 연결해서 진행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고객이 직접 로펌이랑 소통을 하면서 세무펌은 진행 현황만 트래킹 하실 수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나 관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설립 등기 접수. 요거는 로펌이 하면 되겠죠. 접수 후에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이면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검토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법인 설립이 끝났으니 기장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고 기장 수임처 등록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세무법이 실제로 손대는 건 첫 번째 상담이랑 네 번째 사업자 등록 기장 세팅 정도인데요. 가운데 등기 절차는 로펌이나 법무사한테 결국 위탁하시는 거라서 세무법 업무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규 법인 고객이 효율적이다. 무료 법인 설립이 강력한 무기다. 세무펌이 법인 설립 PM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는 질문이 남죠. 지금 하시는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소개받으시는 거, 직접 블로그 콘텐츠 쓰시는 거 다 유지하시면 돼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거기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빠르게 붙이시라는 겁니다. 주주 법인 설립 지원센터는 기존 채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세무펌이 알아서 신규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전문팀이 함께 지원해 드리고요. 세무펌 브랜드로 된 온라인 마케팅 채널도 구축을 해 드립니다. PM 역할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설립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고객은 솔루션을 통해 직접 전문 로펌에 온라인 등기 접수할 수 있고요. 진행사항은 세무펌 전용 CRM에서 트래킹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고객이 추가로 쌓이는 구조예요. 한번 세팅해 놓으시면 계속 리드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저희 프로덕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등기 접수 연동 부분입니다.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전문 로펌에 등기를 접수할 수 있어요. 세무사님이 중간에서 법무사나 로펌에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고객이 알아서 접수하고 세무사님들은 현황만 트래킹하시면 됩니다.
세무법 전용 고객 관리 시스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상담부터 등기 진행 사항까지 한 화면에 보이고요. 최근에 우리 수임처들이 등기를 언제 했는지 이런 법무 관련된 내용들도 다 체크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세무법 전용 브랜딩 기반 올인원 법인 설립 랜딩 페이지를 제작해드립니다. 세무법 이름으로 된 법인 설립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공유하실 수 있는 우리 세무법만의 창구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콘텐츠 마케팅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콘텐츠 마케팅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는지 예시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도입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 설립 지원 센터를 시작하신 세무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 법인 설립 센터를 통해서 신규 기장 10건을 성사시키셨는데요. 뭐 그게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 키워드 최적화하고 법인 대표님들을 타겟한 콘텐츠가 쌓이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점차 월 신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기장료 월 15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0개 업체의 연간 기장료가 대략 1,800만 원인데요. 무료 법인 설립 메시지를 위해서 대납한 등기 대행료는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고객 유치에 성공한 거죠. 더불어 설립 단계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관계가 남다릅니다. 세무펌이 직접 만든 채널에서 들어온 고객입니다. 필요시 소개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체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죠. 저희 도입 전과 후를 좀 비교하는 내용을 저희 실제로 도입하신 세무사님께 여쭤봤는데요. 도입 전에는 설립 문의 들어오면 그냥 법무사한테 연결해 드렸다. 그 기장까지 이어질지는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입 후에는 설립 문의가 들어오면 저 랜딩 페이지에서 바로 접수받고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연결해서 등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파트너사를, 법무 파트너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 세무폰과 로펌은 같이 고객 대상으로 미팅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서 오히려 편하다고 하세요. 고객이 매달 자연스럽게 알아서 쌓이는 게 주주 법인 설립 지원센터의 구조입니다. 1년 뒤에는 20건, 30건이 될 수 있고, 이분들이 또 주변에 새로운 수임처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소개만 기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시고 직접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저희가 세무펀 대상으로 솔루션 무료 제공 혜택을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가 데모도 진행해 드리고 혜택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개만 기다리는 구조에서 이제 직접 고객을 만드는 구조로 전환을 해보자라는 거였고,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세무펀들이 직접 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장에 다 같이 뛰어드셔서 우리만의 특장점, 그 차별화 포인트를 잘 구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세션에서 저희 마케팅 실행 방법을 인블로그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부 맡은 인블로그 주식회사 임상원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신규 고객을 모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좋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결국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의 사이트가 노출되면 아무래도 고객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SEO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인블로그 주식회사를 만들기 전에 원래 개발자로 좀 일을 몇 년간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외주 개발사를 따로 차려가지고도 이제 뭐 법률사무소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들을 제작하는 외주도 좀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SEO를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문제를 파면서 저희가 이제 인블로그 주식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창업은 작년에 하긴 했지만 이 서비스를 운영한 지는 지금 3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SEO, 마케팅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3년 정도 이상 문제를 계속 풀어온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고객사는 350개 정도 있는데, 주로 스타트업, 뭐 세무법인, 뭐 법률사무소, 뭐 법인,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서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이제 마케팅,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케팅이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잠재 고객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히는 좋은 마케팅 문구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뒤에만 집중을 하세요. 아, 나는 뭐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들은 뭐 나이키의 뭐 Just Do It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구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찾아서 찾는 겁니다. 찾으면 그들에게 사실은 되게 간략한 메시지만 던져도 저의 고객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많은 회사들이 이거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 잠재 고객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 생각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이것만 잘해도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무기장 업체를 찾는 초보 사장님, 뭐 초보 대표님이라고 해볼게요. 저도 이제 2년 전에 창업을 할 때 똑같은 딱 그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 세무기장이란 걸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세무기장이 뭔지도 모르고요. 이게 어디까지 해주는지도 모르고 이게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돈을 내야 되는 건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세무기장 뜻을 구글에 검색을 해봤던 거죠. 법인 설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주주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긴 했는데 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법인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관공서에 가야 되는 건지,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돈은 얼마가 드는 건지. 그래서 법인 설립 절차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주주의 법인 설립 서비스가 나와서 컨텐츠가 나오고 그 법인 설립을 해서 이득을 봤던 이제 많은 회사들의 후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주주의 고객이 됐던 건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고 아마 뭐 세이브텍스라는 업체가 되게 많이 이런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세무기장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이런 글들을 아마 써두겠죠. 그러면 읽다 보면 맨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 이게 세이브텍스라는 업체고 이 업체도 세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구나. 심지어 되게 저는 지능적이라고 느꼈던 게 기장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기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무 서비스를 월에 8만 원부터 줄 테니 무료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겠습니까? 도 하고 아니면 법인 설립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그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비상주 사무실이 필요하시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위에는 이제 다른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기존 고객들은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셨던 고객이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업체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 글만 읽었다고 바로 구매로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저희가 뭔가 간단한 물건을 살 때도 리뷰 같은 걸 많이 살펴보죠. 똑같습니다. 저희 고객도 저희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되게 많이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텍스 후기도 찾아보고, 가격도 확인하고, 서비스 소개서도 받아보고, 뭐 이러겠죠. 보면 실제로 세이브텍스 후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 이런 리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저런 컨텐츠가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어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것을 읽었음에도 내 상황에 정말 잘 맞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문의 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문의 전화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응대하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의도를 다 결정한 후에요. 이미 많이 알아보고 재보고 지인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여기 전화 걸어야겠다라고 거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응대 전화 답변만 잘하면 좋다가 아니라 그 앞단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지하지 못한 순간부터 설득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이 되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뭐 비용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볼 때 저희의 컨텐츠가 노출되고 저희의 브랜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이건 이제 저희는 기업용 블로그 툴을 만드는데요. 실제로 기업용 블로그 툴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저희 서비스, 저희 컨텐츠가 1등에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이제 노출될까?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구글과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구글, 네이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그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켜주면 사람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안 쓰겠죠? 그쵸? 저는 네이버를 안 쓰는데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제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구글로 넘어갔고, 그래서 요즘은 챗GPT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는 어떻게든 그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켜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안 좋은 글들을 많이 쓰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컨텐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한 컨텐츠들을 많이 나의 홈페이지에 쌓아둔다가 SE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SEO를 할 거면 기본적으로 저희 웹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웹사이트에 붙는 뭐 블로그 저희가 안에 컨텐츠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 컨텐츠는 블로그 포스트의 형태로 내부에 쌓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포함한 이 전체적인 랜딩 페이지가 저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이 SEO란 걸 그물 낚시에 비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물 낚시를 할 거면 그물이 있어야겠죠. 견고한 그물, 견고한 홈페이지가 필요한 겁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그게 이제 저희 인블로그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이고요.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겠죠. 결국 내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설립 절차가 궁금할 거고요. 법인 설립 뜻이 뭔지 궁금할 거, 뭐 예를 들면 세무기장의 뜻이 뭔지 궁금할 거고, 평균적인 비용은 어떤지 궁금할 거고, 내가 사는 지역에 세무기장을 잘해주는 업체는 어디인지도 궁금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되는 컨텐츠를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SEO,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고객의 의도에 맞는 고객이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컨텐츠를 잘 써서 나의 홈페이지에 가득 쌓아둔다가 이 SEO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 블로그를 저희가 뭐 바닥부터 다 만드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그 주소 자체가 블로그.네이버.com에 붙어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의 SEO가 잘 되려면 저희 홈페이지 슬래시 블로그 또는 블로그.점 뭐 저희 홈페이지 주소 이런 식으로 저희 거에 소속된 블로그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네이버 블로그가 못 해주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기업용 블로그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 블로그는 개인이 일기를 쓰거나 뭔가 서로 교류하거나 하기 위한 개인용 블로그는 좋은데 기업용 블로그를 위한 기능이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미 저희 고객사 한 350곳 정도 있고 좀 뒤에 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세금계산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이 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미입금이라고 검색했을 때 1등에 나오는 이 게시글 1인 법인 세무기장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요 글,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요 글 다 저희 고객사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툴을 써서 좋은 키워드를 눌러서 좋은 컨텐츠를 쓰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좋은 키워드, 좋은 컨텐츠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나머지를 다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간단히 저희 서비스를 좀 보여드리면요. 잠시만요. 이게 그 로그인이 저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서비스는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히 저희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내부에 그 이게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대시보드 그리고 다 이제 한국어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네이버 블로그처럼 내부에서 뭔가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긴 블로그를 저희 홈페이지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모객을 했으면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저희의 이제 블로그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뭐 이런 식의 글들을 쓰는데 이 글들 밑에 보시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뭐 법무법인의 사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 소개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폼 같은 것도 내부에 다 커스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러면은 저희의 뭐 사용하고 계시는 뭐 CRM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키워드나 이 텍스트들 그리고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SEO, 테크니컬 SEO라는 걸 다 고려된 채로 크롤러가 읽기에 그러니까 구글과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신경 쓸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컨텐츠 퀄리티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저희도 실제로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저희 고객이 다 이 SEO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도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액션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저희 국문 블로그, 영문 블로그 열심히 쓰고 그리고 뭐 스레드나 링크드인 등의 뭐 이제 그렇게 썼던 글들 기반으로 포스팅을 하는 것 정도가 저희가 하고 있는 유의하게 취하고 있는 마케팅 액션인데요. 저희도 실제로 고객들이 월에 꾸준히 한 2, 30팀씩은 그냥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그렇게 따지면 이 고객 한 명을 유입하는 비용이 거의 0원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오래전에 써왔던 컨텐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객들이 모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컨텐츠를 썼을 때 바로 고객이 모객되는 것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SEO 그리고 블로그 전략을 생각하실 때 내가 쓰자마자 고객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해야 나중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일주일에 뭐 한 두 건 정도씩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에게 들어왔던 고객들이 했던 질문들 있잖아요. 뭐 전화로 문의 상담하실 때 하시는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엄선해서 그거를 블로그 콘텐츠로 쭉쭉 쌓아나가다 보면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무료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 내부에 채팅도 있으니까요. 뭐 SEO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항상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로 완성하는 기장 효율화와 고객 만족 전략 발표를 맡은 도은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V1C의 대표를 맡고 있고, 과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자문하면서 주로 이제 기업 가치 평가 업무를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인 V1C에서는 세 가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인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클로브 AI라는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와 클로브 금융이라는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과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클로브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기장 결산을 효율화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루브 AI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자주 들으시는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회계에 대한 니즈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무사님들께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결산을 해주시면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하거나 투자자한테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재무회계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갖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무는 회사가 커져서 자금팀이 생겼을 때는 해소가 되지만 그 전 단계의 회사들은 각자 엑셀로 뭔가를 관리하고는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클로브 AI를 중소기업들한테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클로브 AI의 기능들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재무 회계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 데이터를 AI가 분류하고 분개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공된 자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편리하게 발행하거나 계좌이체를 편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이메일로 자금 일보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클럽 AI라는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소창에 클루브 AI를 치셔도 되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클루브 AI를 검색하시면 저희의 랜딩 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구글로 가입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과 좌측의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클로브 AI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어떤 설치 없이 이런 그 웹 포털상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홈 화면에 있는 기능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돌아가는 재무회계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준다라는 개념의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마이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스 같은 앱을 사용하면 우리 모든 은행들의 자산들이 한눈에 보여지게 되지만 법인은 그게 없다 보니까 법인의 격리 직원분이나 아니면 뭐 경영 지원 매니저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없다고 하면 대표님이 매일 아침에 사용하는 모든 은행 포털 사이트 다 들어가서 계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은 12월 이번 달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주에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보려고 한다면 기간을 설정하고 우리 입출금 계좌들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 어떤 거래 내역들로 이러한 입출금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거래 내역들은 입출금 계좌뿐만 아니라 예적금 계좌 그리고 뭐 증권 계좌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고 카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급한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카드에서 얼마의 거래 내역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하단에는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이 얼마나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홈 화면의 구성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중소기업들의 공동인증서를 연동받아서 그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여러 은행들, 그리고 카드사, 국세청 같은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천 내역들은 좌측 데이터 메뉴 하위에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은행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카드 이용 내역의 경우에는 승인 기준, 매입 기준으로 모두 볼 수가 있고 매입의 경우에도 이제 해외 매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카드로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매출 내역도 조회할 수가 있고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결국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피제 마켓플레이스 이제 판매 결제 대행 이제 매출 자료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원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2차 인증을 하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클로브 AI를 이용하시면 이 한 화면에서 모든 PG사나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로브 AI가 제공하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이 분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제 핵심 축인데요. 결국에는 은행에 들어오고 나간 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의 돈이었는지를 AI가 자동으로 계정 과목을 분류해드리고 거래처를 분류해드린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급 수수료 납부라는 이름으로 적요로 4,400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급 수수료다. 혹은 롯데카드 광고비가 나갔는데 신용카드 대금이다. 라고 계정 과목들이 자동으로 분류가 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거래 내역이 전체 100건이라고 하면 97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정 과목과 거래처를 분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카드 청구 내역의 경우에도 어떠한 청구 내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이런 식으로 계정이 분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내용의 뷰, 보는 방법을 바꾼다면 좌측의 손익 메뉴에서 현금주의 손익 계산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기초 현금이 얼마였고 기말 현금이 얼마였는데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집계된 형태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법 현금 흐름표이다 보니까 영업활동, 비영업활동으로 분류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툴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가 나가고 있고 복리후생비가 나가는데 특정 달에 뭐 지급 수수료가 너무 많이 찍혔다. 이게 어떤 내역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들 구성하는 거래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카드 청구 내역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특정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세 번째 축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연결해서 편의성 기능으로 제공드린다는 건데 그것들이 매출 정산, 매입 정산 기능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에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출 대금이 실제로 입금이 됐는지를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 완료라고 저희가 자동으로 표시를 해드리게 되는 거고 아직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예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실무자 분들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거래처에 연락해서 매출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매입 정산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계산서가 발급이 됐는데 돈을 우리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돈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돈을 보내기 위해서 직접 클로브에서 이체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이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계좌가 있다면 이제 이체를 여기서 직접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더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창에서 계산서를 홈택스에 접근하지 않고 바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발급에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결국에 세무사님들께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결산 내역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 회사의 돈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금 주기로는 우리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로브 AI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제공한 제품은 클로브 금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받는 것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일 겁니다. 정부 지원 자금이나 보증 대출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시형평가해서 직접 대출을 제공해드리거나 아니면 저축은행에 중소기업을 중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누적으로 한 400개 회사에 1,000억 원 가량을 대출로 제공해왔어요.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별도 서류 제출이나 심사, 실사 과정이 없고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중소기업들은 마케팅이나 생산 매입량을 늘리거나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용도로 저희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직접 제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로브 AI를 이용하시게 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잠시만요. 네. 클로브 AI를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를 연동하시면 별도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저희가 뒷단에서 심사를 하고서 한도를 이제 산출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제공된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가 지금 제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대출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얼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 밑에 어느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을 건지 그리고 우리의 이체 약관이나 양도 약관에 동의를 한다라고 클릭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일자에 이 자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 여신을 받는 프로세스와는 굉장히 다르게 비대면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세 번째 제품은 세무사님 여러분과 여러분 사무실에서 기장 직원분들께서 같이 사용하시는 클로브 파트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품 역시 평생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고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보여드린 클로브 AI랑 클로브 금융을 여러분들의 거래처에 여러분 세무법인 이름으로 제공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존 거래처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거나 필요할 때 대출을 쓸 수 있는 부가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임처를 영업하실 때도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두 번째 가치는 여러분들의 기장 직원분들께서 기장 결산하실 때 업무가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제품을 이것도 역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클로브 파트너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로브 AI라는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세무회계법인 메뉴에서 파트너 세무대리인 가입하기를 하신 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데모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연동이라는 화면에서 세무법인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표 사업장 로그인 정보가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고 세무대리인 관리 번호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나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임처 목록이 모두 조회가 되게 돼요. 이 수임처들을 결국 저의 목적은 클로브에 초대한 다음에 클로브에 가입을 했을 때 이러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드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처 목록이 있는데 아직 클로브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미가입이라고 뜨게 되고 호버를 하면 초대 링크 복사라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도 클로브 초대 링크 복사라는 버튼이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결국에는 주소창에 이러한 형태로 입력할 수 있는 URL이 이제 복사되게 되는 거고요. 이 링크를 수임처 대표님들한테 보내셔서 가입을 유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가입 페이지 자체에는 클루브라는 이름을 모두 제거하고 세무법인 땡땡 고객 전용 자료 전송 간편 서비스라고 해서 수임처가 느끼기에는 우리 세무서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아까 보여드린 클로브 AI에 접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입하신 후에 클로브 AI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임처가 클로브 AI나 클로브 금융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좀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클로브 파트너스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기장 결산하실 때의 업무 편리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수임처가 클로브 AI에 가입하고 인증서를 연동했다라고 하면 공동인증서 연동 완료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수임처를 클릭할 경우에 이 수임처의 정보도 이제 조회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원천세, 부가세 신고하실 때 필요한 4대 보험 데이터나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뭐 매출, 매입, 할개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작성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직접 이제 원천세,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업무를 하실 때 아마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셨던 게 거래처 대표님한테 연락드려서 언제까지 통장 내역을 다 엑셀로 다운받아서 보내주세요 하시고 나서 그 내역을 갖고 뭐 위하고에 업로드 하신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하시다가 특정 내역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 그걸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해서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게 어떤 내역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나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임처가 클로브 AI에 가입하게 되면 대표님한테 매번 연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수집 메뉴에서 은행 거래 내역이나 카드 매입 내역, 카드 해외 매입 내역도 제공이 되고 카드 매출 내역, 4대 보험 고지 내역, 수출 매출 내역, 판매 결제 대응 내역을 모두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체가 다 필요하다. 뭐 이번 연도 모든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간 설정하신 후에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것들을 엑셀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수임처로 가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고객께서 보시는 클로브 AI 화면에 직접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린 분류라는 화면에서 특정 거래 내역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그 화면상에서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은 모두 저희 웹사이트 내에서 세무회계법인 메뉴에서 세무대리인 가입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고객사께서는 수임처로 바로가기를 클릭했을 때 여러분께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제품을 통해서 기장 업무를 효율화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